그래서 일단 유사시에는 일단 자살 특공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핵배낭 부대다. 여자들은 무조건 그 천연막 검사까지 산부인과 검사를 다 거쳐야만 됐었어요. 진짜 여자들 신체 검사할 때는 딱 밑에 속옷만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창피해서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야, 너 나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군 2군단 32 경보여단에서 8년 4개월을 군복무한 안혜경입니다. 북한의 특전사 하게 되면 특수부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북한의 특수부대는 뭐 저격, 경보, 그리고 정찰, 해상저격, 뭐 항공육전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부대마다 자기의 임무가 있거든요. 근데 경보여단은 일단은 소부대를 움직이면서 대부대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먼저 일단 중심으로 들어와서 주요 요충지 파괴하고 주요 인물 납치 획득하는 그런 임무를 시행하는 거. 그래서 자기 무기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소형 미사일 가서 그냥 공수하면서 떨어지면서 그냥 또 터트리면 되는 부대다.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는 일단 자살 특공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핵배낭 부대다. 여자 하게 되면 통신이랑 비서라고 해서 간호병인데 유사시에는 간원도 같이 침투되기 때문에 똑같이 특전사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훈련도 하고 산악타기도 하고 실탄 사격도 많이 하고 또 간원이다 보니까 또 뭐 의료기술도 배우고 많은 걸 합니다. 낙하산 많이 타는 게 실제 산을 지고 타는 게 아니라 착지대에서 훈련을 많이 해요. 북한이 낙하산을 많이 뛸 만큼 그렇게 연료사정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비행사들도 뭐 1년에 15시간밖에 훈련 못 하는데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복무 8년 동안 하면서 강화훈련은 3번밖에 못 해봤어요. 나머지는 부대 보게 되면 이렇게 훈련장이 따로 있거든요. 훈련장 보게 되면 기본 착지 훈련장이라고 해서 이게 착지대가 40cm부터 해서 40, 70, 1m, 1m 50, 2m까지 있어요. 2m까지. 그럼 2m 위에서 계속 이게 착지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발뛰기. 왜냐면 우리가 떨어질 때 무게 중심을 바로 잡고 착지하지 않게 되면 이 다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착지대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훈련 때 요때 이제 북한이 강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럼 그 강화 훈련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왜냐면 그 한 개 대대가 뛰어내리는데 산배낭 20개밖에 안 돼요. 그 1000피트 되는 그 엔트기도 탈 수 있는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10명이 떨어진 낙하산을 가지고 와서 또 수산 작업이라고 해서 낙하산을 다 이렇게 또 정리해서 접어가지고 배낭에 넣어서 그다음에 그걸 메고 또 다음 조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떨어지는 과정에 뭐 나무에도 걸리고 남의 집 창고에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산이 다 찢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사고가 나요. 접으면서 한 번 잘못 접어서 이렇게 산줄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는 그 무게 때문에 그 한 번이 수십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다가 피트가 낮기 때문에 정말로 까딱하다가는 산이 펴지는가 동시에 땅에 딱 꽂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대퇴골절은 물론이고 허리 타박받고 추간판 탈출하고 그런 식으로 사고 많이 당하죠. 진짜 열악해요, 북한이. 북한도 주체 격술이라고 해서 격술도 합니다. 격술도 하고 단도 던지기도 하고 할 건 다 하죠. 심지어는 기관차까지 가르쳐 주거든요. 증기기관차 있잖아요. 그래서 부대마다 기관차도 있어요. 실제 근데 그 기관차가 노후가 돼가지고 달릴 수 있는 석탄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오니까 석탄으로 가는 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그 차를 왜 가르쳐 주냐면 특전사들이 이미 시각에 전시 상황에서 투입됐을 때 모든 기제를 다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차도 배워주고 모터치클이라고 해서 오토바도 가르쳐주고 그다음 자동차 배워주고
트랙터도 배워주고 심지어 탱크, 장갑차 다 배워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를 이렇게 자동차다, 자 엔진 넣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네, 말로만. 모형 넣고. 기관차도 진짜 기관차는 있지만 기관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서 있는 그냥 그걸 가지고 이게 다 가르치죠. 우리는 AK 소총. 요게 90년대, 80년대 후반때 바뀐 거예요. 7.62mm 써다가 특수부대만 4.2mm 썼거든요. 근데 왜냐면 AK 소총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제일 뭐 오래전 무기라고 하지만 명중률에 있어서는 다 지금 무기를 보게 되면 AK 소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AK 소총이 이게 명중률도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해요. 아, 이제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제일 마지막 구절은 딱 기억이 나요. 적에게 절대 포로되지 말아야 된다. 병사의 임무 10번째 하게 되면 적에게 절대 포로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구문구라고 할 때는 그래서 북한에서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마지막 한 발은 꼭 남겨놔야 된다는 거. 적과의 싸움에서. 네, 마지막 한 발은 꼭 남겨야 된다. 포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포로는 그냥 반역자를 보기 때문에 예, 목숨도 적에게 그냥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은 제가 아직까지 기억했어요. 아,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네, 선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특전사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지원을 하는데 북한의 특전사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선발을 받아요. 그래서 얘 아버지 출신 성분에 따라서 얘는 어떤 부대, 어떤 부대.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보게 되면 군사동원부로부터 어느 학교 누구누구는 어느 날에 입대합니다라는 입대 날짜가 떨어져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날짜에 동원부에 가서 군복을 받아 입고 그 부대에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경보여단에 갈 때만 해도 아, 나는 진짜 신분이 좋아서 이런 부대에 가는구나. 왜냐면 아버지도 내가 태어나서 간부였고 어머니도 유치원 원장이고 이래서 저는 진짜 제가 신분이 좋은 줄 알았어요. 간부집 자식이니까. 제가 22살에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제 신분을 알았어요. 북한 주민들은 자기 신분을 몰라요. 일반 주민들은 죽을 때까지 내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그냥 나는 할아버지부터 농민이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농민이구나. 그 농민에서도 신분이 막 다 이게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입당할 때 내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통무상사 안혜경 옛 출신 성분 인테리. 인테리? 내가 배웠던 북한의 신분에 대해서는 인테리가 좋은 신분이 아니거든요. 인테리라고 할 때는 중상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국가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를 잘 일러 안 주거든요. 그 사회에서는 아무리 그 당마크에 무슨 그 붓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사람들은 중상층이기 때문에 국가가 믿어주는 층이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테리인 거예요. 글쎄요. 일단은 신체 검사라고 해서 여자들이 적게 뽑을 때란 말이에요. 진짜 한 개 시군에서 이번에 뭐 본투 한 10명 하게 되면 한 개 학교에 한 명도 안 차려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에 있는 간부들은 딸들을 군대 내보내려고 엄청나게 뇌물을 동원부에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대에 갔다 오게 되면 입당을 하고 일단은 그다음에 대학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게 거기에 신체 검사에 여자들은 무조건 그 천연막 검사까지 산부인과 검사를 다 거쳐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하게 되면 시에서 한 50명 되게 되면 거기서 골반 떨궈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도에 가서 또 해서 진짜 여자들 신체 검사할 때는 딱 밑에 속옷만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자 10명씩 들어가는데 위에 아무것도 실어에 하나 걸치지 않고 딱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별거 다 시킨단 말이에요. 신체 검사장이 이거보다 좀 큰 공간이거든요. 이 큰 공간에 이렇게 가운데 이게 통로가 내놓고 이게 칸칸이 막혀 있어요. 일단 안과 검사부터 시작해서 간 기능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기계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짚어보는 거죠. 타진 않은 거죠. 이렇게 손으로 간 배 짚어보고 이거 예, 간 이게 뭐 늘어났는지 이거를 간 부종이 있는지 이것도 보고 이거 손가락 다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하지 검사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또 북한은 행군을 많이 하니까 그때만 해도 평발은 군대 못 나왔어요. 평발인지 아닌지 보고 키 재보고
그렇게 해서 쭉 일단 내과부터 시작해서 외과까지 오고 마지막 단계가 산부인과가 있어요. 마지막 칸이 산부인과가 있거든요. 의자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전혀 다른 그게 상상이 안 되죠. 보인대요. 북한 사람들은 보인대요. 근데 그 공간을 저기서부터 한 10개 공간을 넘어오는데 딱 들어오면 남자들 의사, 내과 의사들부터 쫙 있잖아요. 의사들이. 그러면 애들이 창피해서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예, 밑에는 뭐 속옷 하나 걸쳤으니까 이렇게 딱 가리게 되면 야, 너 나가. 그럼 그냥 그날 신체 검사 못 하고 군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아,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그냥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진짜 돈 있는 애들은 또 그것도 안 해요. 그 신체 검사를 안 하고 그 서류를 가져다가 돌아가면서 그 십병원 보게 되면 병원들 보게 되면 각 과가 있잖아요. 그 과에서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하나씩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편에 따라서 또 뭐 시력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 딸이 이번에 어느 날 신체 검사하는데 선생님 어느 과 누가 동원됩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누구 간다 그러면 아 거기다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되면 어느 학교 누가 몇 번 들어온다 이런 걸 알려주게 되면 이게 점수를 잘 준단 말이야 신체 검사할 때. 근데 뭐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군대 나올 때 보면 자는 신체 검사할 때 없었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신체 검사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 힘으로 그 서류에다 그냥 다 이렇게 찍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대한민국은 상상도 못하는. 여자들은 좀 그래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팬티 2장인데 여자들은 대신 팬티 3장 줘요. 그리고 생리대는 북한은 가제 천 줘요. 거주라고 해서. 거주를 군대 나올 때는 4m를 주거든요. 4m. 4m면 80에 4m를 주니까 이거 절반 끊어가지고 이렇게 생리대를 쓰라는 거예요. 빨아서 쓰라는 거예요. 빨아서. 그 보게 되면 건조대라는 게 있어요. 건조대라고 해서 빨래하게 되면 속옷도 빨게 되면 널는 건조대가 있는데 건조대에다가 자기 거 빨아놓게 되면 없는 애들은 거기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끝에다가 다 이름을 써요. 바느실로 또 이렇게 이름을 쓰면 뭐 합니까? 거기만 살짝 잘라가지고 또 쓰는데 뭐 2달 전에 없어진 생리대가 갑자기 오늘 여기 또 걸려 있어. 이거 누가 걸어놨어? 뭐 이거 알게 뭐야? CCTV가 없는데. 그럼 그때 또 이거 내 건데 하고 찾아가 쓰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경보여단 하게 되면 일단은 일반 보병은 입당이 어려워요. 북한에서도 기본 신분을 가지려면 뭐 군대는 기본 다 가야 되는 거고 입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입당을 안 시켜줘요. 근데 경보부대, 저격부대 일단 특전사들은 100% 그래서 당원 부대라고 하거든요. 당원 시켜주면 입당시켜주고 거기서 또 이제 잘하는 사람들 선발해서 100대 1의 경쟁률로 대학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22살에 입당할 때도 종장에 제가 대학을 추천받아가지고 올 때 우리 아버지가 우셨어요. 나는 네가 우리 집 시라손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였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다 기계쟁이, 우리 할아버지부터 기계쟁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김책공대 나와서 기계쟁이로 살았는데 그 신분을 완전 바꿔서 제가 우대를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 우학 졸업했기 때문에 당원이지 특전사 저거 했지 하니까 그냥 보건부장 자리는 4자리인데 그냥 점 찍어놓은 자리인데 한 개시에 병원에 막 1병원, 2병원 해서 3병원까지 나가는 데 있거든요. 이 병원 3개를 책임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리를 내가 지금 가지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 올 생각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예, 그랬던 사람인데 그 한국 드라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X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그런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걸 봤다고 해서 죄를 씌운 거예요. 반사회주의체제 음모죄. 장군은 오로지 자기네가 역사적으로 역대 인류 역사상 김일성 장군밖에 없다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장군의 아들 보면 안 돼요. 김자진 장군. 그래서 이 김자진 장군 같은 성씨네? 진짜 장군은 누굴까? 일단 인류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장군이라는데 김일성인지 김자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같은 김씨니까. 와. 근데 제가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팔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붙었는데 그 당시 나라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대학생들 대학을 안 다녔어요. 실습 나가서 진짜 그 돈이 많은 애들은 그 실습 현장, 여기를 말하면 레지던트 나가잖아요. 레지던트 나가서 그 과에 나가게 되면 과장한테 어느 만큼 돈을 주는가에 따라서 수술장에 같이 들어가 집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진짜 노동자 자식들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대학까지 왔는데 뭐 우대까지 왔잖아요. 근데 메스 한 번 재보지 못하고 대학 졸업하는 애들, 레지던트 졸업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느 만큼 실습 나가서 이거를 다뤘는가에 따라서 이제 대학 추천받을 때도 그게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보게 되면 수업할 때 보게 되면 한 10명 앉아 있어요. 한 40명 중에. 다 없어. 갔다가 며칠 있다가 뭐 학부장네 집에 쌀 갖다 주고 또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돈이 있어야 대학을 마지막까지 졸업하니까 엄마 아빠는 이미 정년퇴직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딸이 좋은 대학 와서 눈물 흘리고 동네 자랑하면 뭐합니까? 딸이 실제 좋은 대학 갔는데 제대로 메스 한번 못 잡아보니까 근데 한국 드라마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 드라마 장사를 하다가 종량엔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제일 크게 걸린 게 집에서 그 장군의 아들이 테이프가 한 10장 정도 나온 거예요. 보지 말라는 테이프가. 북한은 사실 간부들이 비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드라마 보는 거 이렇게 단속을 해요. 보위원들이 단속해서 가택수작해서 딱 단속하게 되면 그걸 원래 사실 그 자리에서 폐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폐기를 안 하고 얘네가 다 가져와요. 가져오면서 와이프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와이프들이 저거 폐기하지 말고 우리 저거 팝시다. 저거 팔면 돈이 된다고. 이러면 돈 받는 애들이 자기 CD에다 다 이름을 적어 놓거든요. 왜냐면 섞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몇 달 전에 분명 보위원한테 뺏긴 건데 저기서 지금 보고 있어. 야, 네 CD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그럼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이 CD 어디서 빌렸어? 난 데서 빌렸어. 이거 뭐지? 열받잖아요. 자기는 뺏겼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니까 이렇게 물고 하다 보니까 걸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조사받은 게 일단 너는 그냥 사형될 것 같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준 돈이 얼만데 그러면 네가 그냥 입 닫고 그냥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조용하게 그냥 감옥 가는 것까지를 처리해 줄게. 최소 5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아니 여자가 감옥 갔다 오면 인생 종치거든요. 이미 나는 북한의 당원은 당 생활을 보름 안 하게 되면 1차 처벌이고 당 처벌받고 6개월을 안 하게 되면 출당이에요. 그럼 내가 5년 갔다 오게 되면 난 당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전 당 생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당이지.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 17살부터 내 청춘을 바쳤는데 아니 그건 아니지 했더니 그러면 안 되는 그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거기서 확 돌아간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지금. 그럴 바에는 감옥 갔다 와서 어차피 이럴 바에는 그냥 나는 여기서 달아나야 되겠다. 그냥 감옥에 가면 죽으라는 거지. 생존율 30%밖에 안 되거든요. 북한 감옥은. 뛰어내렸죠. 4층에서. 뛰기 시작인 게 내 몸이 자동으로. 집으로 가면 어차피 잡히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따라붙었어요. 와 이제는 끝장이다 그냥.